결국 이제 그 교수님이 지원하시는 그 재단의 또 하나 일 중에 하나가 대학의 연구 능력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학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좀 그 변화해야 될지 또 소위 말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 그 소위 그 어떤 방법이나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대학이 이제 글로벌 대학이 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 그러니까 이게 뭐 스카이 대학까지 서울에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야 뭐 그러니까 그냥 또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학생들 다 오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굉장히 컸던 이유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화된 이유는 밖에 나서 같이 경쟁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학도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밖에 나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역시 아직 대학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보면 뭐 이 정부 투자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 역사 짧기 때문에 뭐 이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이거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동안에 축적된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좀 적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을 하려 그러면 이 특성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그래야만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남들이라는 거 다 똑같이 따라가서는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돈이나 뭐 학생이나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축적이 안 돼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여튼 세계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잘하는 거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학제 간의 공동 연구 또는 학교 간의 공동 연구 이런 그 지평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재단의 앞으로의 역할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게 사실 우리 이 대학이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서울대 학장할 때 그 외국 교수들한테 평가를 받았다는데 그분들이 뭐 잘한다고 칭찬도 해줬지만 문제가 있다고 이해한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과와 전공의 벽이 너무 높다. 서로 교류를 안 한다. 이제 그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문이라는 게 전부 이 학제간 연구가 중요해질 텐데 수학하는 사람이 물리하는 사람이 얘기 안 하고 물리하는 사람이 화학하는 사람이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같은 과에 있어도 옆에 사람이 얘기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세계적인 그 업적이 나오기 어렵다. 근데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데 그게 다 학제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공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스탠포드 나왔지만 지금 스탠포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리학자하고 뭐 공학자하고 뭐 철학자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점심 먹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 먹으면서 자기들 얘기를 하고 앞으로 뭐가 더 중요할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제간 연구를 이제 지원하는 게 굉장히 그거를 북돋아 주는 게 중요한데 이 연구재단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돈으로 조금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강화를 하면 사람들이 신경을 좀 쓰게 될 거고 뭐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제간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저 인류의 공헌을 위해서라도 좀 거대 기술도 손을 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어떤 방향과 분야가 우리가 좀 좋을까요? 그게 이제 거대 기술이라는 게 이제 뭐 잘 아시는 거는 우주선 뭐 하는 거 인공위성을 생각하실 텐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후변화. 이런 거 우리나라 주위에 그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또 알아야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트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거대 과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나 이런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일,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 종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세계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뭐 해양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뭐 당연히 중요한 거는 에너지 자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상당히 커다란 그런 그 과학기술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대 과학이 필요할 때가 있고 뭐 요새 말이 나온 과학 비즈니스 벨트 뭐 중형 가습기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고요. 그건 참 뭐에 쓰는 겁니까? 중형 가습기는 중이온을 가속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중이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워낙 큰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원소들은 되게 이제 태초에 생길 때부터 있던 원소들을 그냥 우리가 다 쓰는 거거든요. 뭐 예. 몸에 있는 변형 변형 없이. 근데 자꾸 이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뭐 새로운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 있는 자연계 그대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중이온 가속기라는 게 이제 그 이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속을 해서 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물성이 바뀌나요? 물성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뻥튀기 하는 것처럼 뻥튀기 튀게 하면서 예. 아. 충돌을 하면 이제 이게 터지면서 거기서 일반 자연계에는 없는 그런 원소들이 나오는 거죠. 그건 뭐 기업이나 학교가 투자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돈이 아니군요, 규모가. 그렇죠. 그건 국가가 뭐, 이렇게. 예, 어느 나라나 국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 유럽 공동체, 유럽과 같이 마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걸 혼자 저희가 하기는 이번에 설치한다는 거죠. 하는데 유럽 공동체 사는 것만 큰 규모는 아니고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레벨 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규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그 산업 기술이나 과학 기술은 어떤 면에서 가장 빨리 기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산업 쪽에 바로 응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기초 연구 분야라서 예. 그러니까 요게 사실 뭐 우주의 생성, 그러니까 기원 이런 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인류의 지적 계산에 기여한다는 그런 뭐 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나중에 실제로 응용 분야로 가게 되면 암 치료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네. 일본에는 이걸 이용해서 암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밀려가지고 뭐 몇 달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용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부모들은 뭐 대단한 영재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좀 과학에 좀 소질이 있거나 취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과학교육, 유초등의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지도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책 보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지 말고요. 네. 제가 이렇게 이 강연을 나가보면 초등학생들은 굉장히